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의 송경화 교수입니다. 요즘 상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주변에 상담센터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그런 학생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또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정신 건강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또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방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상담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교수님, 상담은 이런 거 아닌가요? 교수님, 상담은 뭔가요? 상담은 다른 정신건강 사역들과 뭐가 다른가요? 네,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담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이 상담 분야, 상담 전문가가 아닌 외부인들이 봤을 때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듣는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상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좀 나눠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같이 청취하시면서 또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나도 상담에 대해서 저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담은 뭐냐? 상담은 상담심리학 교과서에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상담은 어쨌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의 전인적인 건강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상담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일을 상담이라고 하고요. 제 개인의 개인적인 상담 정의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상담은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상담에 대한 오해는 어떤 거냐면, 상담은 과거만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은 과거만 다뤄요. 왜 다 지나간 옛 이야기를 자꾸만 끄집어내세요. 그냥 잊고 살면 되지. 옛날에 힘들었던 걸 자꾸 끄집어내니까 지금도 힘들어지잖아요. 상담은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네. 일단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죠. 예, 과거는 사라졌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밖에 없고, 상담도 당연히 현재에 관심을 가져요. 현재 그 사람이 편안한지, 마음이 괜찮은지, 또 크게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그 이유가 대부분은 과거에 있어요. 다 지나간 과거인데 그것이 지나가지 않았고, 그것이 여전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럴 때 상담에서는 그 과거를 다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고, 그 과거 때문에 나의 현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를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상담에서도 과거를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눈치를 살피게 되고, 과거에 어때했던 나의 경험 때문에 내가 현재의 어떤 부분에서 자꾸 제한이 생기고, 또 나의 정서 상태가 우울해지고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면 원인이 과거에 있죠. 그리고 그 과거는 실제 과거가 아니에요. 내 현재에 같이 살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요. 상담에서는 과거를 다루고요. 물론 상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가 상담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현재를 추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다 다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상담도 이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담자가 현재 평안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현재 평안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은 상담에서 용감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 내담자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과거만 다룬다? 아니에요. 상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룹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상담은 상처만 다룬다. 아니, 인생에 상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상담에서는 이렇게 아픈 상처를 자꾸만 끄집어내서 힘들게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담에서 상처를 많이 다루기는 하죠. 하지만 상담에서 관심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방금도 말씀했듯이 그분의 현재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성장한 미래를 상담에서는 추구해요. 그래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과 긍정적인 성품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 충분히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희망을 갖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려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에는 그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그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에요.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상처 따위는 있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럴 때에는 잠시 멈춰서 그분을 붙잡고 있는 상처, 그것을 집중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풀려야 이분이 현재와 미래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상담은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상처만 다룬다? 아니에요. 상처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교수님, 저는 상처가 없는데요. 본인이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평탄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유한성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상처, 또 더 심하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죠. 상처나 트라우마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으로 자꾸 전달이 돼요. 특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트라우마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랫세대로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기까지 저 윗세대에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대물림돼서 나에게 왔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또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나름 상처가 생기고 나는 그것을 또 내 아이들에게 아마 전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비관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은 세대를 내려갈수록 점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좋습니다. 희망을 보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상처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헛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그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과거만 다룬다? 상처만 다룬다?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또 상담은 마음만 다룬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상담은 마음을 다루죠. 처음 상담이 시작된 건 심리학이에요. 심리는 결국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담은 마음만 다루지는 않아요. 마음을 다루는 만큼 몸을 다뤄요. 몸에서도 어디를 다루느냐? 뇌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이전에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뇌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생각, 언어, 또 이성,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담은 뇌를 많이 공부하고 또 뇌의 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죠. 또 뇌뿐 아니라 신경계, 자율신경계, 그리고 온 몸을 돌고 있는 화학적인 그런 물질들, 그리고 건강, 장의 건강, 위의 건강,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는 다룹니다. 상담에서는 몸과 마음을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 상담은 몸과 마음만 다루는 게 아니고 영혼도 다루죠.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평안을 얻는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상담은 마음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몸과 영혼 모두 전인적인 존재를 다 다루는 거예요.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교수님, 상담은 잘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경청은 상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잘 들어주기만 하면 그것은 반만 해주는 상담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한 게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잘 들어주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잘 들어줬더니 그분이 혼자서 울고불고 이야기 다 하다가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러면서 가더라. 교수님, 상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상담에서는 경청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들어주기만 하면 상담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정체가 돼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하소연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그 얘기는 결국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사람을 또 비난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는 거는 결국 내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한 번, 두 번은 하겠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나 자신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은 잘 들어주는 거, 경청도 중요하지만 경청만 하지는 않아요. 경청과 함께 상담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담사가 잘 말해야 돼요.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내담자가 잘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기도 해요. 또 상담사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묻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귀만 주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적절한 질문을 해서 내담자가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잘 들어주면 되나요? 잘 들어줘야 하지만 그것만이 상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은 잘 들어주는 거, 경청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상담은 인본주의라 신앙과는 반대된다. 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문이 인본주의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다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학문 분야의 일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담은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아주 좋은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 상담은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인식하고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상담 이론 또 심리학 이론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반대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은 인본주의라 신앙과 반대된다?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상담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잠깐 좋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결국 재발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 만병통치약도 없고요.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좋아진다. 이렇게 약속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뿐 아니라 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도 항상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100% 완치가 된다. 이런 게 인간이 만든 거로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상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상담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 어려움, 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적인 불편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아까 이제 상담에서 뇌를 많이 연구한다고 했죠. 인간의 뇌는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는 쓰는 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뇌 가소성을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 사람의 뇌의 신경 연결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몇 번의 상담 세션으로도 어떤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해요. 과거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그건 트라우마예요. 이렇게 말하는 상처들도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정이 아니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떤 심한 일을 당했거나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기억들이 내 뇌에 남아있을 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운명이라 생각하고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트라우마.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상담 기법 중에는 그런 트라우마 기억까지도 다시 처리해서 더 이상 그렇게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물론 있었던 일을 없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끔찍한 기억을 삭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억을 그래 나에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억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않게 그렇게 내가 그 트라우마 기억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받아도 그때뿐이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매우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상담을 받으면 정신과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과 정신과 치료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시도하는 처치들이에요. 정신과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보통은 약물 치료예요. 약을 먹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고 또 오해도 많아요. 정신과 약을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이거는 중독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내가 더 나빠질 것 같고 막 이런 그 굉장한 그 오해를 갖고 그것도 오해인데 그래서 이제 거부감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써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 효과는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상담으로 되는 게 있고 정신과 치료로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 해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 두 개를 같이 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보충적으로 다른 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과 정신과 치료는 사실 많은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작용하는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 받는다고 정신과 치료를 안 받고 또 반대로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상담이 필요 없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상담에 대한 오해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혹시 상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이런 상담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네,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으로 오시면 아주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